두통의 이유 시리즈 마지막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3편 이어온 이야기들의 결론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시면은 그간 두통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중요한 의문들이 풀리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두통은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는 두꺼비집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계장치나 집집마다 그리고 건물마다 두꺼비집이 있습니다. 두꺼비집은 과전류로 기계가 고장나거나 또는 화재가 나는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아예 전원을 내려버려서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는 걸 막아줍니다. 두통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없으면 시동도 안 걸리지만 사람은 굶어도 일을 합니다. 몇 날 며칠 잠을 안 자도 꾸역꾸역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무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몸은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망가지죠. 두통은 그런 무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장치입니다. 몸이 더 이상 망가지는 걸 막아주죠. 전쟁 중에 다리에 총상을 입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칼을 빼들고 다시 전장으로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려야죠. 아마 육탄전도 하기 전에 총알바지가 될 겁니다.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여기서 더 무리하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병이 생길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무리를 못하게 막아야겠죠? 어떻게? 못 움직이게 해야 되겠죠. 못 움직이게 하려면은 두꺼비집 전원을 내려버리는 것처럼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셧다운해야 되고, 이때 가장 효율적인 안정장치가 바로 두통이라는 겁니다. 두통은 머리만 아픈 게 아니죠. 일할 의욕, 그러니까 전투 의지 자체를 없애버리고 기운까지도 싹 거두어 버리니까요. 두통의 최종 목적은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힘은 멀쩡할 때 쓰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게 두통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두통이 생기는 원리를 두꺼비집 이론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꺼비집에는 차단기가 여러 개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가 클수록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차단기 숫자는 많아집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취약한 곳이 많을수록 차단기의 수도 많아지고 차단기의 감도도 예민하게 세팅됩니다. 시스템 전체를 지켜야 되니까요. 차단기의 감도가 민감해지면 전류가 조금만 더 오버돼도 차단기가 톡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두통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럼 두통의 두꺼비집에서 차단기는 뭘까요? 유발 요인입니다. 두통은 유발 요인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의 유발 요인은 어느 것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지만 수십 년 동안의 두통 일기를 정리해 보면은 두통이 생겼을 때 당시에 두통에 영향을 미친 유발 요인이 하나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며칠간 또는 한동안 영향을 미친 유발 요인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쌓인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자신이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수백, 수천 번 확인했습니다. 유발 요인은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두통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여러 유발 요인들이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워터파크의 물폭탄처럼 여러 유발 요인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 가해지는 마지막 물 한 방울, 촉발 요인이죠. 그 한 방울의 물로 거대한 물양동이가 기울어지고 급기야 와르르 쏟아지는 것처럼 두통도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두통의 두꺼비집입니다. 하나의 두통 유발 요인은 각각 하나의 차단기와 같습니다. 스위치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유발 요인의 차단기, 즉 스위치는 경우에 따라서 온, 오프 됩니다. 유발 요인의 자극이 있으면 위험 신호가 켜지고 유발 요인의 영향이 없으면 꺼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운 음식이 두통 유발 요인인 분이라면 매운 음식을 드시면 위험 신호가 하나 켜지겠죠. 드시지 않으면 안 켜집니다. 전체 유발 요인 스위치의 개수는 각 개인에 따라 모두 서로 다릅니다. 매운 음식이나 비 오는 날, 우유, 수면 부족, 맥주, 수박 이런 유발 요인을 가진 분이 있고 무리한 운동이나 수분 부족, 위염, 변비 같은 유발 요인들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모두 다 다릅니다. 유발 요인 스위치의 감도도 각각 다릅니다. 신라면만 드셔도 탈 나는 분이 있고 불닭볶음면이나 마라탕 매운맛 정도를 드셔야 탈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죠.
여하튼 본인이 가진 유발 요인이 많을수록 차단기도 많아지고 유발 요인에 민감할수록 차단기의 감도도 예민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활성화된 유발 요인들이 모두 위험 경보를 울릴 때 그때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켜지는 유발 요인, 즉 촉발 요인 스위치가 위험 스위치로 채워지면 바야흐로 두통이 시작되죠. 유발 요인은 전체 중에서 그저 한두 개만 켜질 때는 두통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험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죠. 물론 유발 요인의 개수가 몇 개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1년 중에 어쩌다가 한두 번 정도 두통을 앓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분들한테는 두통이라는 것이 그저 어쩌다가 있는 해프닝에 불과하죠. 유발 요인의 스위치는 경우에 따라서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는 비활성화되기도 합니다. 활성화된다는 것은 유발 요인의 자극이 있을 때 두통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고, 비활성화된다는 것은 더 이상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두통의 치료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활성화된 유발 요인이 많아지면 결국 두통은 나아집니다. 치료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유발 요인을 비활성화시키면, 즉 그 유발 요인을 내 몸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하면 그 능력이 유지되는 한은 더 이상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통의 두꺼비적 모식도는 그저 상상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제가 두통을 앓고 또 많은 만성 두통 환자분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고민 끝에 만들어진 두통의 발생 모델입니다. 대개 두통이 자주 생기고 또 잘 안 낫고 오래되면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검사로는 발견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아직 그걸 못 찾아내서 두통이 안 낫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받은 검사는 혹시 뭐가 없나, 뭘 안 한 건가 고민하게 됩니다. 근래에는 유전자 검사까지 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주 희귀한 문제를 가진 분도 분명히 계시니까요. 하지만은 신경과 진료 그리고 MRI, MRA까지 해보셨으면 아주 충분히 검사하신 겁니다. 두통은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두통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3 강조하지만 어떤 특별한 두통이라도 사소한 유발 요인의 작용으로 두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발 요인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축적되어서 두통을 만든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고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그간 고민하시던 많은 의문들이 거의 풀리실 겁니다. 만성두통 환자분들을 저는 두통 인류라고 부릅니다. 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두통 인류에서 해방되는 길은 첫째, 자신이 가진 유발 요인을 자꾸만 자극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 새로운 유발 요인을 자꾸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 유발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유발 요인을 비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두통은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편 이어온 두통의 이유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